계속해서 질문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 특히 위험한 기저질환 저희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투석해야 하는 환자가 제일 자가 붙었어요. 위험, 만성 콩팥 질환인데요. 사실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투석까지 받아야 한다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훈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오늘 면역력이 떨어진 여러 가지 경우의 환자들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모든 환자 중에서 가장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 중에 한 분, 그 군이 이제 혈액투석 환자분입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으로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는 워낙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투석 환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웬만한 예방 주사를 다 이제 미리 예방 접종을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그 예방 접종에 의해서 항체가 생기는 율도 일반인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이 만성 콩팥병 환자, 특히 투석 환자는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다 하는 걸 먼저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 치료를 받으러 이제 병원을 방문합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방문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체류하는 시간도 길어지는데 같이 면역력 떨어지는 환자들이 같이 이제 투석을 한 공간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확진 환자가 생긴다면 모든 환자분들이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석 환자분들은 더욱더 요즘 코로나19가 이제 유행하는 시절에 개인 위생 관리, 자가 격리 수칙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지키시고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에는 빨리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개인도 고민이 많고 고생하겠지만서도 옆에 있는 가족들도 더 힘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고혈압, 당뇨처럼 우리 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석을 함께 하잖아요. 요 시기에 좀 더 이렇게 뭔가 체크 포인트 하면서 주의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뭐 일반적인 주의사항이죠. 정말 손쉽게 남들보다 더 잘하셔야 되고 일반인분들은 꼭 마스크가 꼭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희 투석 환자분들은 꼭 마스크 사용하시고 이제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 방문하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증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이제 다른 투석 환자한테 전파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선별 검사를 이제 받으시는 거 강조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표로 좀 만들어봤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만성 콩팥병 환자의 코로나19 대처법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분들이 면역력이 갑자기 증가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운동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근육량하고 이 면역 강도는 반비례한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틈 나는 대로 이제 운동하셔야 되겠고 그 중에서 근육량이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운동하시는 것 주의를 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적당한 수분 섭취가 이제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투석받는 환자나 신부전 환자들은 물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또 너무 적게 드시면 탈수가 돼서 오히려 면역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 환자들 수분 섭취 적정량 하는 것 또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만성 콩팥병이 생기는 이유가 대개 기저질환이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당뇨, 고혈압 환자가 잘 조절되지 않으면 콩팥 기능도 더 빨리 나빠지고 또 이 만성 콩팥병에 의한 합병증도 발생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당뇨, 고혈압 잘 조절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관련된 좀 자료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보여드릴게요. 고혈압과 신장병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이고요.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인 콩팥의 사구체는 모세혈과 같이 털 뭉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혈압이 오랫동안 높아지면 이 모세혈관이 손상이 되고 결국 콩팥의 기능이 망가지면서 이 만성 콩팥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 콩팥병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혈압 조절입니다. 혈압이 높으면은 콩팥 기능이 손상이 되고 또 콩팥 기능이 손상이 돼서 염분이 배설이 안 되면 또 고혈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라고 할지라도 정기적인 검진도 꼬박꼬박 하셔야겠죠, 교수님?
네,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이제 뭐 만성 질환이 있고 위험 기저 질환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시는 것 오히려 겁내하시는 부분이 많으신데 이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들에 있어서는 꼭 정기 검사와 이 치료를 게을리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뭐 만성 콩팥병이나 고혈압, 당뇨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다 싶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만성 질환 환자분들은 평소에도 좀 편찮으신 경우가 많아서 혹시라도 코로나19의 증상과 헷갈리시지는 않을까. 만성 콩팥병의 경우는 어떤가요, 교수님? 실제로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증상이 뭐 발열 기침이 심한 환자도 있지만 모호한 경우가 많고 또 저희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호흡곤란을 간혹 호소한다든가 뭐 피로감 좀 약간 이 혼동될 수 있는 증상이 뭐 물론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병 자체는 다른 병이고요. 만성 콩팥병을 이제 간략히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만 있으시면. 의심 증상이군요. 우리가 이제 뭐 젊었을 때 신장 기능이 정상이다가 결국 기저 질환이 있거나 신장에 병이 생기면 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압이 올라가면서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증상들이 생기고요. 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손발, 눈 주위가 붓게 됩니다. 이런 초기 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점점 더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말기가 되면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식욕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고 문제는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은 경우는 이미 치료 시기를 많이 이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만성과 달리 물론 급성병도 있습니다. 급성은 갑자기 콩팥변 기능이 떨어지는 병을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갑자기 폐부종이 생긴다거나 뭐 이제 몸에 부종이 생기고 뭐 이제 숨이 차고 이런 증상들이 약간 코로나 증상과 이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19에 특히 위험한 기저질환 세 번째로 만성 콩팥 질환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 게 참 힘들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이제 시국에는 더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좀 짚어주시겠어요, 교수님? 예, 뭐 환자분도 힘들고 이 관리 체계상에서도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병원에 안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저희 환자분들 일단 개인적으로 많이 더 위생을 조심을 하시고 만에 하나 이제 증상이 생기시면 그냥 인공진장실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1339나 아니면 선별진료소 담당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빨리 요즘은 검사 하루면 나오니까 빨리 검사를 해서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양성 소견이 보인다면 바로 이제 격리 투석을 이제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환자분도 안심하게 받고 다른 환자분도 안심하게 관리가 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뭐 혈액 투석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들었는데 코로나 걱정까지 겹쳐서 얼마나 마음이 쓰실까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10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티벗 궁금증들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하늘이 삼님께서 27분에 주셨어요. 코로나가 폐를 망가뜨린다고 하는데 이거 진짠가요? 걱정이네요. 문 교수님, 폐 쪽은 어떤가요, 진짜?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AC2 수용체에 잘 결합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근데 그 수용체가 이제 폐에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으로 침투하는 어떤 관문이 폐에 많고, 그것 때문에 이제 폐렴이 잘 생긴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보고로는 폐렴이 잘 생기긴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회복이 될 경우에는 완전히 회복되는 걸로 되어 있고, 뭐 아주 중증이거나 오래 가거나 다른 뭐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히 다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루키77번 쓰시는 분 10시 43분에 올려주셨어요. 신부전 환자들은 물을 얼마나 마셔야 적당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인데 결국 콩팥 기능이 얼마나 나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콩밥 기능에 맞춰야 되지만 물을 많이 드시면 붓고 숨이 차실 거고요. 물을 너무 적게 드시면 아마 탈수가 일어나고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환자분들이 의외로 염분 섭취가 많아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염식을 잘 하시면서 목 마른 만큼 충분히 물을 드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물을 안 드시고 이렇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